자, 이제 103조 예시 사례로서 이중매매가 가장 대표적이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를 보겠습니다. 일단 책은 어디 보시냐면 35페이지 오시면 돼요. 35페이지. 그 하단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이중매매 문제에 되어 있죠. 밑에 A 있고 넘기시면 그 다음 B가 있죠. 다음에 B 있습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우리 책이 39페이지로 같이 넘어가요. 39페이지 반가로 2번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되어 있죠.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6페이지 상단에 B 있죠? B 옆에 써놓으면 되겠죠? 39페이지라고. 그래 연결해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책에 좀 띄엄띄엄 해놨습니다. 자, 이제 같이 설명드리면.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결론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중매매와 그 다음 시효완성, 시효취득, 그 다음에 명의신탁 세 가지가 똑같아요. 아직 공부 안 한 게 있지만 일단 결론을 써드릴 테니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 아까 선의가 뭐였어요? 뭘 모른다. 악의는 안다. 알아도 유효. 선악 묻지 않고 유효. 단 적극과 다음 나오면 이때는 103조 위반 무효가 됩니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 그러니까 아무튼 어디서든지 적극과 다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무효라고 하시면 돼요. 103조 무효.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글자 수 네 글자 똑같아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라고 외우기 좋습니다. 악이어도 유효, 적극과 다음 무효. 그럼 이중매매를 일단 보시면 갑소의 엑스부동산을 우리가 제1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어요.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단 말은 우리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해약금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갑은 엑스를 우리에게 넘길 의무가 생기는데 우리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제2매매. 그럼 매매가 두 번 있죠? 을을 제1매수인, 병을 제2매수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과 병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을과 병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렇죠. 등기한 사람. 법률행위니까 등기야 물권 취득하죠. 등기한 사람. 그래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병이 이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병이 이 사실을 몰랐대요. 몰랐다면 뭘 나무랄 수가 없죠. 당연히 유효. 근데 문제는 병이 이매매할 때 이 사실을 알았대요. 악이. 알았을 때 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법원은 자유경쟁 사유라 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갑은 알아서 우리 책임지겠지라고, 을은 알아서 갑이 책임지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경쟁 사니까. 그래서 매매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103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효. 그래서 알았더라도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요. 알았더라도. 그럼 어떨 때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병이 이제 여기에 적극 가담했다. 그때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이 제2매매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어도 유효해요. 단 적극 가담 103조 무효. 그럼 악이란 이런 겁니다. 알았다 그 말은 갑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갑이 내가 어젯밤에 우리에게 팔았는데 너가 마음에 들면 너한테 내가 팔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럼 병은 이걸 알았죠? 알았으면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유효. 그럼 적극가담이란 병이 먼저 찾아갔어요. 갑을.
병이 찾아가서 얘라 이 멍청한 놈 이렇게 팔면 돼. 내가 돈 올려줄게. 나한테 팔어라고 꼬신 경우. 그때 얘를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103조 무효. 그럼 적극가담이란 일 매매 사실을 알고도 갑을 찾아가서 알고도 권유했거나 또는 해유했다 이런 말이겠죠. 갑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고도 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회유 뭐가 중요해요? 알고와 권유 뭐가 중요해요? 느낌상? 예? 동그라미 쳐서 이게 중요하다고. 알았던 것만으로는 유효해요. 알았던 것만 유효. 그러니까 적극하다면 판례가 있어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알고도 요청했거나 권유했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알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았으면 유효니까. 알고도 더 플러스 알파 꼬셨다. 그래야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 알고도 꼬셨대요. 그럼 병등기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갑소유 X부동산을 우리 먼저 시완성했어요. 20년간 점유취득 시효 완성. 그럼 우리는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갑이 병한테 두 번째로 팔았어요. 그래서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병이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자, 우린 병한테 시효 완성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그럼 병을 상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외웠어요. 뭐라 외웠냐면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할 수 있다. 다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그러니까 어른 갑한테만 했어야지. 완성 후 소유자한테 못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완성 당시 소유자 갑한테 등기 청구하지 완성 후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 못해요. 얘가 알았더라도 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이든 악이든 얘가 그냥 소유자예요. 알았더라도 등기 청구 못하기 때문에. 다음 우리 대법원 판례가 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도 적극 꼬셨다면, 적극하담했다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니까 그때는 103조 무효라고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랑 똑같아요. 명의시타가 아직 안 했으니까 나중에 거긴 할게요. 일단 결론이 똑같으니까 기억하시라고 3개 써드린 겁니다. 다시 예, 이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유효해요. 알고 샀더라도. 왜 그래요? 완성 후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 못하니까. 처음 본 것 같죠? 어디에서 나타났죠? 페이지를. 그 276페이지 가보세요. 276페이지 가면 알고에 동그라미 쳐있어요. 276페이지. 아니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276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에 알면서 동그라미 쳤죠? 그게 이 악이에요. 알았더라도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거기 가시면 다시 제가 해드릴게요. 이걸. 거기 가시면 다시. 오늘 이해 못한 게 정상이니까. 그때는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아 그때 했었지라고. 아셨죠? 오늘 당연히 기억 못한 게 정상입니다. 저는 안 바라요 그런 거. 저도 양심이 있지 바랄 거 바라야지. 그러죠? 일단 한꺼번에 정리하시고 나중에 나올 때만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중매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중매매하면 악이어도 유효인데 적극가담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그럼 이제 적극가담은 경우만 따로 떼서 볼게요. 이건 쉬우니까. 자,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다시
을과 제1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행 착수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해약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X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병한테 제 두 번째로 매매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병은 매매 당시에 이걸 알았더라도 유효인데 병이 여기에 적극가담했대요. 알면서 갑을 가서 꼬셨다. 그때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니까 매매가 무효고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럼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이 등기 말소해야겠죠? 등기 말소. 그럼 자, 병 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다시 병 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 우리 갑을 대신해서 말소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자, 봐볼게요. 우리 직접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 물권 요청권이에요. 이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가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물권 요청권. 그럼 얘 물권 취득했습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이거 청구 못해요. 그래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 등기가 무효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 등기가 무효면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자 물권자네? 그럼 갑이 물권자니까 갑이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1억에 넘긴 것은 103조 위반 무효죠? 그럼 갑이 1억에 넘긴 것은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거배라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했는데 등기 넘겨할 의무가 있는데 을을 해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매매를 채권자 취소할 것인가? 갑의 매매계약 채권자로서 우리 제2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 범위 아닌데 시험에 2번인가 나온 적 있어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간단히 기억하시면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하는 겁니다. 무슨 채권자? 금전 채권자. 그럼 을은 금전줄 의무자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지 금전 채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매매계약을 매매계약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 다 못하죠.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할 수 있다? 을은 갑을 대위해서만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위해서만. 갑을 대신해서만. 근데 이제 이상해요. 우리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데 갑은 을한테 병한테 말소 청구 못하거든요. 갑은 둘 간의 불법인 급여라 병한테 말소 청구 못하는데 우리 판례는 특이하게 을은 갑을 대신해서 말소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다시 우리 대법원은 둘 간의 불법인 급여라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 못합니다. 돌려달라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유도 없이 그냥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말소 청구 못하는데 어떻게 갑을 대위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법원이 핍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시험에 잘 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를 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말소 청구는 딱 하나. 뭐만 할 수 있다? 대위에서 말소 있고 직접 말소 못하죠. 직접 말소 못하죠. 채권자 취소 못한다 하시면 돼요. 대위 말소만 가능하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대위에서 말소하기 전에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네요. 그리고 정 앞으로 등기했다. 정은 납사실 전혀 모른대요. 당연히 몰라야 정상이겠죠.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병 등기 유효해 무효요? 그냥 0은 0 무효. 0은 0 무효입니다. 다시 무효는 절대적 무효. 나 무효면 내 뒤에 다 죽어. 다 무효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다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등기 공신이 없다. 아까 했죠? 그래서 앞등기 보면 그냥 0은 0 그냥 푸시면 돼요. 선의 산자 보기 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게 이중매매 법률관계이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39페이지 와보시면 39페이지 자 이제 반가로 2번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 서 있죠. 그럼 다섯 번째 줄에 예를 들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갑이 자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적극권유 동그라미 이게 적극 가담이에요. 적극권유하여 이중 매수한 경우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지만 매도인 갑은 병에게 그 부동산 반환을 청구 또는 가로 열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 등기 무효지만 갑은 병한테 노란색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둘 간에 불법적인 급여니까 103조 무효죠? 불법적인 급여라 반환 청구라 말소 청구 돌려다가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만 제1매수인 을은 통화로 칩니다. 갑을 대위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 갑한테 등기 왔죠? 이와 함께 을은 갑에 대해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했으면 병 등기가 갑한테 와요. 그럼 다시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을은 다시 갑한테 등기 청구해서 받아오면 되죠? 순차적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그 밑에 노란색 글씨 이중매매 문제 심화되어 있죠? 그 C 을은 병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진정명의 회복 나왔죠? 말소 등기 청구와 똑같은 것이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요. 다시 말소 등기 청구와 똑같은 것이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나중에 물권법에 나와요. 안내를 했었고. 다음 D.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게 하여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뒀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2. 병 0이죠. 병 0 무효.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 너도 0 무효.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여기 0은 0이니까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0은 0. 0은 0. 그 다음 아래 F가 있습니까? F가 이제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F가. F를 제가 좀 단순해서 그려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을 병이 있는데 병이 누구냐면 A의 대리인이에요. A가 본인, 병이 대리인. A가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병한테 나 대신 부동산 좀 사오라고 매수할 대리권 수요. 매수할 대리권 수였습니다. 석권행위. 그럼 병은 A를 대리해서 부동산 살 권한이 있죠. 그래서 병이 갑소유 부동산을 샀어요. 대리인이 A 이름 현명하고 X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적법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X는 이미 을과 제1 매매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이 제2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칙 유효일 텐데 병이 여기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대요. 근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선이. 그럼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이죠? 대리인 기준. 그래서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러니까 103조 무효입니다. 본인이 몰랐더라도. 그래서 이건 무효예요 그냥. 그래서 대리행위잖아요 이거. 현명했으니까 하자는 본인 기준이 아니에요. 116조 누구 기준? 대리인 표준. 그래서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등기 왔다면 등기도 무효. 그래서 누구 표준이다? 대리인 표준이라고.
대리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F에 일단 체크는 돼 있죠. 대리할 때 한번 왔었어요, 우리가. 그럼 F는 병 씁니다. 아, 제가 사례를 좀, 자, 사람을 약간 바꿔볼게요. 우리 책처럼 제가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책처럼 제가 바꿔볼게요. 병이 우리 책에 본인이라 써 있으니까 이걸 제가 약간 바꿔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얘를 병 그러고 얘가 대리인 A라 해볼게요. 여러분 책처럼. 그럼 병 밑에 써보세요. 본인 F에서. 그 다음 대리인 동그라미. 그게 지금 A. 병의 대리인 A. 대리인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하여 매수한 경우 그 다음 병이 본인이 설사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선이더라도 그 이중매매계약 무효이며 103조 무효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중매매와 대리행위 하자를 종합해 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중매매는 다 끝났습니다. 다 했어지.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3조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순환보다 좀 많은 판례를 좀 추가하고 이중매매도 약간 추가했죠. 항상 이렇게 추가가 돼요, 좀씩. 그래서 103조를 잘 정리하시고 특히 강강호 신조 잘 해보세요. 강강호 신조. 우리 책에 빠진 판례도 있으니까 그 판례를 다 강강호 신조 글로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0페이지 오세요. 40페이지가 0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있습니까? 104조도 103조 예시입니다. 103조 예시. 그래서 104조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 규정. 반사회 법률행위 하나의 규정입니다. 이게 104조요. 그럼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써있죠? 자, 법정 보세요. 당사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이 무효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럼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법조문은 간단한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돼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 그랬죠? 이 무효입니다. 사회질서 무효. 이건 무효인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돼요. 아, 그 다음 주에 있구나.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1월달에 했습니다. 결론을. 그럼 일단 104조는 제목을 잘 보시면 이 104조는 불공정해야 돼요. 불공정. 그럼 그냥 공짜로 주기만 한다. 무상행위. 즉 증여나 기부. 이건 일방이 그냥 주기만 하죠. 그럼 불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이란 서로 주고받을 때 한쪽이 불공정한 거지 그냥 주기만 하면 불공정은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부나 증여 등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104조는 법률행위만 적용돼요. 그럼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경매는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첫 시간에 법률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도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04조 위반 무효가 되려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거. 급부와 반대급부, 즉 양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공정,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 폭리행위하면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는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궁박경설 무경험 해야 됩니다. 궁박경설 무경험. 셋 다 갖춰야 됩니까? 무효가 되려면? 하나만 갖추면 되겠죠? 셋 다 갖추기 힘들겠죠? 그러죠? 셋 다 갖추면 집에 못 가야 돼요. 못 돌아다니게.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104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두 가지만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104조 무효가 되려면 한 가지를 더 요구해요. 법에도 없는데. 그럼 피입힌자, 가해자 또는 폭리자.
폭리자는 피해자가 여기에 빠진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어야 돼요.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의사, 폭리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폭리악의란 피해자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 그것을 폭리악의 그래요. 분명히 104조 법조문에 없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에. 자, 그 다음 대리행위 했다. 대리행위. 대리행위 할 때 104조 판단할 때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피할 수 없는 급박한 공금은 본인이 그랬는가 판단하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다 대리인. 경솔했는가 또는 무경험했는가는 행위 당시에 있었던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뭐만 본인? 궁박 본인. 궁박만 본인 표준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것은 비읍비읍에서 궁박 본인, 비읍비읍.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이에요. 다시 대리행위 하자는 다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기준. 여기도 대리인 기준. 근데 뭐만 본인 기준이에요? 궁박 하나만 본인 표준. 나머지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온 거예요. 단순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104조 위반 무효라고 둘 중에 누가 주장할까요? 누가 104조 무효라고 주장해요? 피해자가 주장하겠죠? 얘는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피해자가 주장합니다. 그럼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다시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 그럼 이자가 무효라고 주장해야겠죠? 그럼 주장자가 세 가지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지 104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 주장자 피해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입증해야 돼요. 모두 입증한다 그 말은 뭐 하나라도 추정받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추정받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는데 모두 다 피해자가 셋 다 입증해야 되니까 어떤 것 추정받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하다 그래서 궁각,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하다 그래서 폭리악의가 추정된 것도 아니에요. 셋 다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세 가지 다 입증해야지 104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궁박이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 속된 말로 막 똥줄이 타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렇대요.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막 급박이 미치겠어요. 막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 그래서 궁박이란 정신적으로 궁박하든 경제적으로 궁박하든 아무튼 피할 수 없이 급심한 그 고민 상태 다 포함돼요. 뭐든지 궁박. 그 다음 무경험이 무슨 말인가?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적 지식 결여를 말해요. 다시 104조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적인 지식 결여를 말합니다. 그런 거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 결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란 여자가 주식에서 선물 거래를 많이 봤어요. 주식의 선물 거래. 그럼 이 사람은 거래 관념에 똑똑해요, 멍청해요? 매우 똑똑하고 일반 상식이 풍부하죠.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부동산 거래는 처음 하네요. 그럼 부동산 거래 처음 하니까 이 사람을 무경험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사람은 거래 일반 지식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한다 해서 무경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영역의 지식 결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 결여를 무경험이랍니다. 근데 이 자는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 무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특정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104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튼 104조는 여기서 시험이 다 나와요. 여기서 사례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냥 간단히 사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X부동산이 있어요. 시가가 5억짜리래요. 이걸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5천만 원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럽니까? 그럼 누가 손해봐요? 5억짜리를 5천에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갑이 손해보겠죠. 5천만 원 받기로 하고 5억짜리 주기로 했잖아요. 갑이 손해보겠죠.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까? 그렇죠. 10배니까. 그럼 이건 무효입니까? 백사조 무효? 다시 양급부 간에 현저한 10배나 차이 있죠? 현저히 불균형하잖아요. 그럼 이거 백사조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거밖에 안 갖췄잖아요. 이제 이거밖에. 이거 두 개를 더 갖춰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두 개를 다 더 입증해야 돼요. 이건 입증하기 편해요. 객관적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피의자가 제가 이 당시에 궁박했어요 라고 입증했어요. 몹시 궁박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갑이 을도 나의 궁박 상태를 알고도 이용했어요 라고. 이것까지 갑이 다 입증했어요. 다 입증. 그때 이게 백사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백사조 무효. 무효니까 자,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었고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무효니까 이행천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행했다. 을은 돈 다 줬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대요. 근데 나중에 무효가 판명됐죠? 그러면 이제 백사조를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백사조는 둘 중에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을이 나쁜 놈이고 갑은 보호해야겠죠. 그럼 백사조도 사회질서 위반인데 이놈만 사회질서 위반자예요. 이놈만 나쁜 놈, 폭리자. 이 사람은 보호할 사람. 그래서 얘한테만 불법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불법 원인이 있어요? 이 폭리자에게만. 그러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라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 못해요. 근데 갑은 불법은 안 했죠. 불법이 없잖아요. 갑은 보호받을 놈. 그래서 갑이 이행했다면 갑은 등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3조의 차이점이에요. 103조는 첫 계약 갑남과 을려 누가 나빠요? 먼저 꼬신 놈이 나쁩니까? 둘 다 나빠요. 꼬신 놈이나 넘어간 놈이나 둘 다 나빠요. 도박계약 우리 갑에게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다. 누가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103조.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니까 누구라도 청구하면 법에서 안 받아주는데 여기는 한 놈만 나쁜 놈, 한 놈은 보호받을 놈. 그러니까 이행했다면 불법 원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 못해서 을은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갑은 보호받은 사람이죠? 불법 원인이 없거든요. 그 자는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만 돈 벌었어요? 을만 돈 못 받았죠? 갑은 소유권 찾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을. 괜히 이행하면 돈 못 받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자 1, 6월 달에 다 밑줄 그어드렸으니까 여기 칠판에서 안 한 것만 좀 해볼게요. 자 이제 41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 그러니까 밑줄 안 그으신 분들은 보고 그으셔야 돼요. 자 41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요건 전부 판단 기준 입증 책임 있습니까? 거기가 요즘에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반가로 1번 판단 기준 보세요. 동그라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는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동그라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한마디로 법률행위시라고 써보세요. 법률행위시. 뭐든지 행위 당시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불공정했는가 안 했는가는 어느 때 기준?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다음 페이지.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사후는 가로 크게 쳐놓으세요. 사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행위 당시만. 따라서 사후의 외부적 환경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하여 곧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가 아닌가는 언제 기준? 뭐든지 행위 당시에요. 사후 고려 안 합니다. 요즘 이게 최근 판례라 2005년 판례죠. 15년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다른 국가 시험에. 그래서 이 판례를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통착사강 일단 다 했습니다. 비통착사강. 아니 그게 아니죠. 화가적타. 제가 원래 이래요. 좀 날씨가 갑자기 더우니까 제가 약간 이상해요. 상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통착사강 그게 한 게 아니고 이제 화가적타 이제 다 보셨어요. 화가적타. 그럼 이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상선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달주의 같아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쪽을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오시면 그리고 중간에 기출문제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조금씩 그 해당된 거 해드릴게요. 일단 44페이지 와보세요. 죄송합니다. 44페이지. 아무래도 오늘 기출문제 풀고 끝내야겠네요. 시간이. 자, 44페이지 와보시면 1번. 자, 반사회질에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판례 태도를 내우시는 겁니까? 왜냐면 판례만 항상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기억 보시면 무효가 건물 임대행위 이거 임대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유효입니다. 유효.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건 10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건 판례집에서 이제 보충하는 겁니다. 이제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이네요. 민사소송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건 유효입니다. 아까 형사 성공보수가 103조고요. 리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자 허위진술 동그라미 허위진술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그럼 전부 무효였죠? 정답이 3번 니은과 리을 이게 103조 무효가 됩니다. 단말이 2번 문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죠? 그럼 기억은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자 임치 동그라미 아까 노태우 판례 104조 아니라 했죠? 니은은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봐보세요. 피상속인이 그럼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사람이 피상속인 자식이 상속인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적극기방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그럼 이거 보이자마자 무조건 103조 무효. 적극기망, 적극권유, 적극가담 다 같은 말이에요. 먼저 꼬셨다. 그 다음 디귿은 어떤 말이 보여? 아까 강강의신조 강제집행 나온 순간 103조 아니에요. 강강의신조 리을도 양도세 조세 나오자마자 103조 아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103조 위반이죠. 정답이 4번 기억 디귿 리을. 그러니까 강강의신조 외워두면 이렇게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3번 3번은 장려문이죠. 3번은 막 가불병 나왔잖아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5번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 동그라미 중도금 수령 동그라미 있습니까? 써놓습니다. 이행착수했다. 그 말은 이제 해약금 매지 못합니다.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로해 주었다. 이중매매죠? 다음 중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원칙은 병 유효죠? 병 악이어도 유효. 그럼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하죠? 악이어도 유효니까.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갑과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죠. 이행불능. 다시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잖아요. 이행불능.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이행 제체라면 최고해야 되는데 2번 맞았고. 그러니까 1번, 2번이 원칙 유효예요. 3번 병이 가부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적극가담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오직 대의 말소만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 있습니다. 0. 무효니까 0.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 너도 0. 0은 0. 0 썼죠?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0이라 써놨죠? 그러니까 무효.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만약 병의 대리인 무 동그라미.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부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누가 적극가담했어요? 대리인 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본인이죠. 본인이 선이 돼요. 그래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무효죠. 그래서 제일 뒤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어요. 대리인 기준이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 그래서 5번이 정답. 다음 넘기시면 4번 문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죠? 그럼 1번 궁박은 심리적 포함되죠? 경제적 포함돼요.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 즉 104조는 부담 없는 증여 경우에 적용된다. 틀렸죠? 아까 무상행위 증여 기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자 전환 동그라미. 전환번호에 적용돼요. 나중에 합니다. 아까 실판에 써줬죠. 전환 O 추인 X라고. 다음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맞았죠. 궁박만 본인. 5번 경매 나왔네요. 경매 적용 안 되죠. 자, 경매 1차에서 매각대금의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 주장할 수 없죠. 즉 104조 적용 안 돼요. 경매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과적도 하셨고 원래 오늘 그 53페이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면 2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 4월 달에는 복습을 제 생각은 최소한 3번 하셔야 돼요. 민법 최소한 3번. 민법만큼은 1차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지금 몇 페이지 나갔죠? 한 40페이지 나갔어요. 한 번 보는데 한 2시간 걸리지 바로 보면 30분이면 봐요. 2번은. 바로 보면 20분 봅니다. 한 번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 보면 시간 절반 이상 더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3번 이상 하셔야 돼. 1차는 적어도. 그래야 5월부터 2차까지 골고루 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